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이면 운전대를 잡지 못합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날 밤 강원도 미시령 옛길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악몽이 어김없이 생생한 현실처럼 되살아나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가 그 외딴 고갯길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히 귀신을 보았다거나 하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라는 기묘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제 목숨을 조여왔던 생지옥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 내리는 어느 험한 산길에서 누군가에게 반복되고 있을지 모르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날은 유독 낮부터 하늘이 찌푸려 있더니 밤이 깊어지면서 무섭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모든 업무를 마치고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려던 저는 평소처럼 새로 뚫린 매끄러운 터널 구간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구불구불한 미시령 옛길로 가고 싶다는 기묘한 충동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호젓하게 산길을 드라이브하면 피로가 풀릴 것 같다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칠해진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공포의 서막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차를 몰고 암흑이 짙게 깔린 산등성이로 진입했습니다. 밤 12시를 넘긴 시각의 미시령 옛길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가로등은 수백 미터에 하나씩 겨우 불을 밝히고 있었고,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전방시야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고작 몇 미터 앞이 전부였습니다. 와이퍼가 유리를 긁어대는 격렬한 소리만이 차 안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고, 저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핸들을 꽉 쥔 채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시령 특유의 급격한 커브길이 연이어 나타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중턱의 한 모퉁이를 돌아설 무렵 전방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기이한 형태의 실루엣이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그 깊고 험한 산길 인가라고는 흔적조차 없는 도로변에 노란색 비닐 우비를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드러나는 형체는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장대비가 내리는 허공을 향해 지나가는 제 차를 붙잡으려는 듯 오른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절박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우비 모자 탓에 얼굴은 어둠에 가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악천 후에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순간적으로 차를 멈춰야 하나 고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외딴 산길에서 정체 모를 사람을 태운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앞섰고, 결국 저는 외면한 채 노인의 곁을 그대로 지나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인을 스쳐 지나치자마자 룸미러와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힐끔 보았습니다. 핏방울이 가득 맺힌 거울 너머로 멀어지는 노란 우비의 노인이 여전히 빗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나치고 나니 왠지 모를 찝찝함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디 치매에 걸린 노인이 길을 잃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음 커브 길을 돌면 안전한 곳에 차를 잠시 세우고 경찰에 신고라도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산길의 급격한 S자 코스를 2번가량 돌아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탄한 직선 도로가 잠깐 나타난 순간 저는 전방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을 바라보다가 그만 온몸에 피가 완전히 얼어붙는 듯한 기막힌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곳에 무언가가 또다시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방금 전 뒤로 흘려보냈던 그 노란 우비의 노인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밝은 노란색 비닐 우비, 잔뜩 굽은 허리, 그리고 차를 향해 느릿하게 흔드는 오른손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차를 추월해 도보로 먼저 와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쌍둥이일까? 아니면 내가 피로 때문에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혼란스러웠지만 영문을 알 수 없는 본능적인 공포가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아예 옆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액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아 노인의 곁을 쏜살같이 지나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산길에 지름길을 잘 안다고 해도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던 노인이 자동차보다 빠르게 달려 다음 커브길에 먼저 가 서 있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닌 무언가, 즉 귀신을 마주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 기괴한 고갯길을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에 휩싸인 저는 빗길에 차가 미끄러질 위험도 잊은 채 차량의 속도를 더욱 올렸습니다. 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몇 개의 굽이기를 더 돌았고 산 정상 부근에 다다랐을 때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인가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5번째 커브를 돌자마자 전방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가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김없이 노란 우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 불과 10m 앞이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노인이 등장하는 위치는 제 차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의 우비 표면에 흐르는 빗방울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노인을 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데 그 순간 조수석 창문 너머로 둔탁한 마찰음이 차 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언가 젖은 옷가지나 가죽 같은 것이 차량 측면을 강하게 내리치며 붙었다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미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저는 자기도 모르게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저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현상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차가 앞으로 전진하면 거울 속의 물체는 점점 작아지며 멀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노인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차와 같은 속도로, 아니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거울 안에서 저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체는 미동도 없이 고정된 채 다리만 기묘하게 움직이며 사이드 미러의 프레임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의 도로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차량의 거울 속에서만 그 노란 우비가 제 차 꽁무니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 속의 존재와 눈이 마주칠 것만 같은 극심한 두려움에 저는 아예 차량 중앙의 룸미러를 위로 꺾어버리고 양쪽 사이드 미러에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매 커브를 돌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고 오직 앞만 보며 질주하던 그때 설상가상으로 쿼당하는 거친 소음과 함께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렸습니다. 동시에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붉게 들어왔고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핏길에 날카로운 낙석을 밟았는지 조수석 앞 타이어가 완전히 펑크가 나버린 것입니다. 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에 야속하게 멈춰 섰습니다. 사방이 절벽과 수풀로 둘러싸인 미시령 옛길의 가장 깊고 음침한 구역에서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시동은 걸려 있었지만 와이퍼 소리와 차체를 때리는 핏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패닉에 빠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구조 요청을 하려 했지만 깊은 산속이라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통신 음영 지역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서비스 안됨이라는 글자가 제 절망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비상등의 주황색 불빛이 깍박 소리를 내며 차내를 비출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어둠을 살피던 제 눈에 아예 보지 않으려 했던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들어왔습니다. 거울면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노란색 점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어 서자 백미러 속의 노인은 더 이상 달리지 않고 아주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m, 30m, 10m 거리가 좁혀지더니 마침내 노인은 차량의 바로 뒤편까지 도달했습니다. 차마 고개를 돌려 뒤를 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저는 대시보드 위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조그만 화면을 통해 후방 상황을 살폈습니다. 제 블랙박스는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보여주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방 카메라 화면에는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와 어두운 아스팔트 도로만 보일 뿐 그 어떤 사람의 흔적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너무나 고요하고 깨끗했습니다. 기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기괴한 존재였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다시 바라보았을 때 노인은 이미 운전석 문 바로 옆까지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게 눌러쓴 우비 모자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을 통해 마주한 노인의 얼굴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오랜 시간 물에 불어 터진 시체처럼 하얗게 발해 있었고 눈과 코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노인의 입이 귀 아래까지 기괴할 정도로 넓게 찢어진 채 저를 향해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윽고 거울 속 노인의 왼손이 천천히 올라오더니 사이드 미러의 거울 표면을 손가락으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차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거울을 긁어대는 날카롭고 섬뜩한 환청이 서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존재는 거울 속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찢어지게 벌리더니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운전석 창문을 거칠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유리를 깨고 거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차 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느껴지는 압도적인 공포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조수석 바닥 쪽으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고 제발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와중에도 차체를 울리는 듯한 진동이 계속되었고 저는 결국 극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시령 옛길을 순찰하던 도로공사 차량과
경찰에 의해 저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저는 차 안에서 기절한 상태였고 온몸은 공포를 흘린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야간 핏길 타이어 펑크로 인한 고립사고로 결론을 내렸고 저는 정비소로 차량을 견인한 뒤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거나 끔찍한 가위 눌림을 당한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려던 그 순간 제 차를 살펴보던 정비사의 한마디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멎는 듯 했습니다. 정비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에게 차 안에서 누가 창문을 이렇게 많이 두드렸냐고 물었습니다. 손자국이 아주 엉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사가 가리킨 곳을 바라본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운전석 창문 유리를 포함해 좌우측 사이드미러 거울 표면에 수많은 사람의 손자국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손자국들은 모두 차문 바깥쪽이 아니라 오직 거울면과 유리 표면 안쪽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 안쪽 세계에서 바깥쪽 현실 세계를 향해 밀어낸 듯한 기묘한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손가락 자국들은 일반적인 사람의 것이라기엔 비정상적으로 길고 형체가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 속에 갇혀있던 그 존재가 제 차를 향해 현실로 나오기 위해 손바닥으로 거울을 밀어붙인 자국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차 문을 열었거나 창문을 조금이라도 내렸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사고를 당하기 약 15년 전에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밤 바로 그 미시령 옛길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그 고갯길을 걸어서 넘던 70대의 노인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이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사고 직후 즉사한 것이 아니라 치명상을 입은 채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손을 흔들며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간의 악천후 속에서 겁을 먹은 운전자들은 노인의 손짓을 외면한 채 그대로 지나쳐버렸고 결국 노인은 차가운 피 속에서 과다출혈과 저체온증으로 쓸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숨진 노인이 입고 있었던 옷이 바로 작업용 노란색 비닐 우비였습니다. 자신이 죽어갈 때 자신을 외면하고 차갑게 지나쳤던 수많은 운전자들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노인은 죽어서도 그 험한 미시령 옛길을 떠나지 못한 채 비가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히치하이커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지나친 운전자들을 거울 속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손짓은 저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옛날 그날 밤처럼 나를 제발 태워달라, 살려달라고 보낸 애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제가 그날 차를 세우고 노인을 태웠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끔찍한 상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과연 제 차 뒷좌석에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차를 세운 그 순간 저를 거울 속 암흑으로 끌고 들어갔을까요? 지금은 거대한 터널이 뚫려 대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잊혀져가는 미시령 옛길이지만 여전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깊은 밤이 되면 그 구불구불한 홈로에서 노란 우비를 입은 누군가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다는 기괴한 이야기가 들려오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 내리는 어두운 밤 외딴 고갯길을 홀로 운전하게 된다면 그리고 길가에서 손을 흔드는 누군가를 무심히 지나치게 된다면 절대로 차량의 백미러를 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거울 속에는 여러분의 차를 무서운 속도로 뒤쫓아오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누군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여러분이 창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